자, VR 3회차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의 사례만 볼 건데요. 여기 보이시는 KBS 다큐를 제가 찍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칠해진 룸 안에서 저희가 VR 공간을 촬영을 했는데, 이 이유는 뒷부분에 나 먼저 보면 이렇게 사람의 마치 VR 공간 내에 있는 것처럼 하는 합성 기술을 하려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크로마키 룸이 필요합니다. 자, 크로마키 룸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치 안에 있는 것처럼 합성하는 기술을 한번 활용을 해봤고요. 여기서는 이런 파라메트릭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를 활용을 해서 사람들이 뇌파 데이터나 아니면은 건축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VR 실내 공간에 있는 이런 그 구성 요소들을 컨트롤하는 걸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배우분의 뇌파 장비를 통해 가지고 취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보시면 실내 VR 공간 내에 있는 문을 닫는다거나 아니면 벽체를 움직이게 한다거나 아니면 등을 껐다가 켰다 하는 작업, 이렇게 껐다가 켰다 하는 작업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이게 VR 공간에서 국한되어져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오브제까지 연결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이 유니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VR 공간 내에서 불을 껐다 켰다 하고 뭐 벽을 움직이고 자동차를 움직였어. 근데 그거를 실제 현실 세계에 있는 오브제에도 그 똑같은 불을 껐다 켰다 하고 벽체를 움직이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해주는 작업을 유니티가 할 수도 있고, 이게 VR의 하나의 활용 방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뒷부분은 이제 실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은 3회차 영상으로 유니티의 기본 작업 환경을 이해하고 모델링을 배치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유니티를 열어볼 거고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 했었던 파일 중에 저희가 맥스 파일 안에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해 놨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제가 이걸 3회차 영상이기 때문에 3분 폴더에 만들어 놨고요. 이 폴더 역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구에 대한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해당 작업을 3ds max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파일 오픈해 주시고요. 바탕화면에 vrez 파일 안에 3회차, 이 각각의 파일들 중에요, 가구 요소들을 보면, 여기에서 보면 그 레빗에서 파일이 넘어오다 보니, 자, 이건 모델링 파일은 꺼버리고요. 예, 필터거든요. 전구와 요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켜주시고 딜리트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딜리트를 해주냐면, 저희가 맥스 파일을 세 가지를 넘기는데 여기 있는 파일들을 중에 저희는 이제 모델링 파일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빛 정보라든가 이런 게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빼줬고요. 그 위치에 다시 한번 저장만 해주시면 됩니다. 반복 작업으로 문도 역시 여기에서 모델링 요소는 꺼버리고 여기 밑에 있는 요것들은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장, 그리고 오픈. 이거를 사실은 유니티에서 컨트롤 할 수도 있는데요. 유니티에서 컨트롤하게 되면 약간 번거로운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거는 우드 저런 파일들이 없다, 안 보인다라고 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게 1번 폴더에 3ds max에 각각의 요소들이 저장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요.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엔 자, 우선 꺼놓고요. 파일 오픈 한 다음에 저희 1번 파일에 3ds max 파일 한번 저장해서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벽체를 여기서 열어줄게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미지가, 그럼 remove all 하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3번 폴더에 있는 거 열어야겠네요. 네, 지금 거는 그냥 3번 폴더에 있는 거 열게요. 그냥 리무브를 할게요. 아마 중간에 하다가 경로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큰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서도 동일하게 모델링 파일은 꺼버리고 여기 있는 여기 이 파일들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같은 위치에 저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것도 지울 수 있나? 저장. 다른 파일에도 저런 게 있나? 제가 잠깐 볼게요. 가구. 다 있네. 안 지워도 되겠구나. 자, 그 다음 닫아주고요. 지난번에 했던 작업에 저희가 exhibition VR 요거를 해놨었습니다. 요거 다시 열어주시고요. 그럼 지난번에 모델링을 불러왔던 적이 있어요. 네, 제가 왜 이걸 다음과 같이 카메라랑 빛적 모드를 지워놨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이렇게 가구를 배치를 하면 여기에 막 깔때기들처럼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 흰색 막 있죠. 이게 지금 카메라 레빗에서 넘어온 카메라 앵글 뷰거든요. 예. 그런데 저게 너무 번잡해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죠. 예, 이 카메라 앵글 화각 나타나는 건데 굳이 저렇게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요소들은 지워버리고 여기에서 불러왔던 지난번에 요 작업도 해놨었는데 어차피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맥스 파일을 불러올 건데 요번에는 저희가 3번 폴더에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3번 폴더에 있는 맥스 파일들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파일이 들어왔을 거고요. 각각 가구 요소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지난 시간에도 이 라이트 맵을 클릭을 했었죠. 그 다음에 별다르게 선택할 건 없고 어플라이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 연속 작업으로 문도 라이트 맵 어플라이, 그리고 벽체도 라이트 맵 어플라이 해줄게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요소들을 매터리얼 가져가서 이거 익스트랙트 매터리얼 있었어요. 여기에서 인풋에 각각의 얘는 벽체 매터리얼 폴더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안에다가 다시 한번 폴더를 만들어 놓고 벽체 재질 그리고 문 재질 그리고 가구 재질 해서 각각 만들어 놓고 얘는 벽체죠. 폴더 선택 해서 내보내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 그럼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재질들이 쭉 나와 있을 거고 문도 역시 익스트랙트 매터리얼 매터리얼에 문 재질 해서 내보내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익스트랙트 여기에서 가구 재질 해서 가구 재질을 내보내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벽체 던져놓고 문 던져놓고 가구 던져놓고 이렇게 해서 각각의 요소들을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니까 지난 시간에 저희가 조명을 따로 만들어 놓고 빼내는 작업을 안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명 데이터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 데이터의 경우에 저희가 레빗 파일에서 다시 내보내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폴더에 전시실 안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전시실 렉처로 열을게요. 자, 다음같이 열렸고요. 지난 시간에 봤을 때 가구 뷰, 문 뷰, 벽체 뷰를 다 만들어 놨는데 조명에 관련된 뷰를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켜보시고 얘를 복제를 할게요. 뷰 복제해서 하나 추가한 다음에 가구 뷰의 이름을 조명 뷰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여기 한영 영어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한영키 눌러서 영어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영어로 바뀌어 있겠죠. 이 상태에서 VG 하신 다음에 가구는 다 꺼주시고요.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다 꺼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조명 설비와 장치 적용하시면 이렇게 조명이 한꺼번에 쭉 나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이게 스탠드 조명인가 보네요. 오케이.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닫아 주시고 맥스에서 다시 한번 3ds 맥스 열어 주시고 자, 그 다음 조명을 이제 임포트 레빗 링크로 불러온 다음에 바탕화면에 VR 예제 1번 전시실 렉처 링크를 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명 뷰 새로 추가한 거 눌러주시고 이제 이게 중요한데 패밀리 타입으로 묶을까 객체별로 묶을까 조명 하나를 바꿔치긴 해야 돼서 우선은 패밀리 타입으로 할게요. 나중에 바꿀 수도 있으니까. 한 다음에 어태치. 저 패밀리 타입으로 컴바인해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카메라들은 다 꺼버릴게요. 모델링 빼고 이 조명도 빼고 네, 요거 카메라들은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태양광 있죠. 요거 태양광도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지워버리고 해서 보시면 자 네, 이렇게 각각의 조명들과 여기 빛 소스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동글뱅이들 있죠. 예. 동그라미 스피어들 구들은 다 빛 소스들이 있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세이브 에즈 하시고 바탕화면에 VR 예제 파일 3번 맥스 안에 얘는 이제 조명이 되겠죠. 조명 저장 하고 이제 맥스는 끄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여기 레빗에서 파일 여기에서 맥스 3번에 조명 요거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임포트 재질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그럼 조명이 딱 들어오면 여기서도 모델에 제너레이트 라이트 맵 꼭 해줘야 된다고 했죠. 아이고, 어플라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재료에 매터리얼 넣어주셔야겠죠. 익스트랙트 매터리얼 폴더 안에 조명 재질로 폴더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명을 드래그 앤 드랍 하이라키에다 드래그 앤 드랍 해서 딱 비추시면 자 이렇게 각각의 조명들이 잘 배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유니티 기본 설명 한번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활용만 했지 기본 설명은 안 드렸잖아요. 자, 여기서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손바닥이 나와서 되고 그 다음에 Al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회전이 돼요. 그래서 오브제 내가 원하는 하나의 오브제를 선택을 하고 회전을 하면 그 친구를 중심으로 회전도 되고 여기 오브제를 전체 누르면 그룹으로 한번 선택이 되고요. 다시 한번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누르면 디테일하게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F키를 누르면 F키가 줌 셀렉트 한마디로 선택되어져 있는 걸 중심으로
이 줌인이 돼요. F키 키보드에서 선택하고 F키예요. 그러면 Alt키 누르고 쑥 하면 얘를 또 중심으로 돌아가요. 보세요. 자, 얘 선택하고 F키. 그럼 또 Alt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하면 얘를 중심으로 돌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씬 뷰는 지금 여태까지 했던 것과 같이 모델링 데이터를 편집을 하거나 가공을 하는 창이고요. 여기 보시면 게임 뷰라고 되어져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VR을 한다. 그럼 VR 환경 속에서 VR 안경 속에서 비춰지는 화면입니다. 혹은 게임, 이게 어쨌든 게임 엔진 기반이기 때문에 게임을 위한 목적이 크죠. 그래서 게임 화면도 될 수 있고요. 보통 요새 보면 배틀그라운드 게임 장면들이나 이런 걸 보자. 중계 장면. 그러면 안에 여러 가지 캐릭터들, 유저들을 쫓아가는 카메라가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유저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카메라 씬의 화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애니메이터나 프로파일,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애니메이터는 이 애니메이션 규칙적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축구 게임을 따지자면 슈팅하는 모션, 패스하는 모션, 헤딩 슛하는 모션, 각각의 모션들이 있는데 그 모션들에 따른 룰을 정해주는 게 애니메이터고요. 슛을 하는 동작을 구현해주는 게 애니메이션 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각각의 슛 동작이나 이런 것들의 클립 애니메이션, 한마디로 소규모의 애니메이션이라고 한다면 애니메이터는 이런 소규모의 애니메이션들을 조직적으로 규칙적으로 룰을 만들어주는 어떤 패턴으로 움직여 어디에 센터링을 하면 그 다음 헤딩슛이야 뭐 이런 거와 같이 룰을 만들어주는 게 애니메이터가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짝꿍이에요. 항상 같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하이라키라고 있는 거는 이제 여기 씬 뷰에 놓여져 있는 모든 모델링들이 여기에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배치되어졌던 이 씬 뷰에서 배치되어져 있던 것들은 전부 하이라키에 다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럼 메인 카메라 이걸 더블 클릭하면 메인 카메라 위치로 가고요. 벽체 요소 중에 이 1인치 스퀘어라고 하는 걸 더블 클릭하면 이쪽 부분 그래서 Alt키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창의 프레임 부분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만약 문에서 하나 더블 클릭하면 문의 주출입구가 여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각각의 포지션 위치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런 프로젝트 뷰는 뭐냐? 프로젝트 뷰는 한마디로 탐색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첫 시간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기 보이시는 이 탐색기가 이거이고요. 예를 들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누르고 Show in Explorer를 눌러버리시면 이게 여기 윈도우 탐색기에 보이는 요 장면과 요거는 같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UET 안에서 구동되는 탐색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얘 이름이 탐색기죠.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파일 탐색기죠. 윈도우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인스펙터라고 하는 거는 약간 스케치업이나 레빗으로 봤을 때는 속성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빗에서 속성창을 보시면 레빗 프로퍼티 창을 보시면 레빗의 속성창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속성창이라고 하면 모델링 되고 있는 요소들을 전부 뭐 관리를 해주거나 하는 건데 그냥 레빗을 키고 설명을 드릴게요. 레빗 열어주시고 자, 레빗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창을 하나를 열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벽체 뷰를 볼게요.
그럼 벽체 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벽을 하나를 딸칵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이시는 게 이게 특성창이라고 프로퍼티 창, 요게 속성창, 인스펙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 인스펙터가 이렇게 구현이 돼 있으면 예를 들어 나 여기 상단 간격을 한 1000만큼 더 올릴래 라고 하면 적용을 해버리면 얘가 이만큼 뽁 올라가죠. 그 다음에 얘를 0 하면 이렇게 내릴래 하면 여기에 있는 조정창들 한마디 인스펙터 창들에 있는 것 속성창에 있는 것들을 조작을 하면 모델링이 바뀌는 것처럼 유니티에서도 똑같이 여기 모델링이 있다 그런 다음에 한번 더블 클릭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이 안에 있는 모델링에 있는 재질 값이라던가 혹은 위치값 이렇게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이렇게 위치값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 있거나 지금 애니메이션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얘가 캐릭터가 이 앞을 지나가려고 한다. VR 공간상에서 그러면 여기 Y축에 있는 게 이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없으니까 이렇게 쑥 옆으로 자동문처럼 쑥 열린다 이렇게 한마디로 닫힌다 지나가면 닫힌다 요런 룰들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요런 룰들 저희는 당연히 이거를 여기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요 문이 이렇게 활짝 이렇게 열리는 것처럼 네.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맨 처음 주차의 영상 보았듯이 뭐 문의 색깔이나 재질들을 바꿔준다거나 뭐 이런 작업을 할 때도 네. 이 속성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한번 껐다 켰다 해볼까요? 요거 셋 액티브인데 요걸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요런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 다 살펴봤고요. 가장 유니티에서 강한 요소는 뭐냐면 여기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숫자 9 누르시면 에셋 스토어가 있다. 여기에서 내가 부족한 프로그래밍 능력이라든가 내가 부족하고 잘 모르는 분야의 것들을 무료나 혹은 소정의 돈을 지불을 하고 충족시킬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여기 있는 것들은 제가 라이센스 피를 주고 구매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네. 구매를 해서 쓰는 거고 뭐 음악 같은 것도 뮤직팩, 게임 음악 뭐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VR이나 건축 쪽에 있는 목적으로 맞게끔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조금만 더 시야를 넓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작업들이 아닙니다. 게임 분야에서도 참조할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한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런 영화 속에 있는 기법을 활용을 해서 어떤 룰을 활용을 해서 만드는 건축적으로 참조할 만한 게임이 있어요. 와치독스라고. 예, 나온 지 꽤 됐어요. 한 2014년도에 나왔던 게임인데 이걸로 막 영화한 것도 있고 해서 보시면 어, 이 안에 인터페이스가 건축 쪽의 분야에서 활용할 만한 게 상당히 많아서 저도 VR 작업을 할 때 간간히 참고를 많이 하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와치독스라고 있어요. 소리 좀 줄일게요. 여기 보시면 쭉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막 이런 키맵이라던가 내가 건축 공간 내에서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지 보여준다라고 한다던가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뭐 이런 속성 정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갈 때 각각의 오브제에 대한 어노테이션 정보라든가 이렇게요. 네. 요거 이 게임을 베이스로 만든 유명한 다큐도 있어요. 그 요런 지금 여기 보시면 요런 각각의 요소들 핸드폰에 있는 정보들 각각에 있는 요런 어노테이션 정보들이 상당히 이걸 약간 시야만 바꿔서 건축 쪽에 어떻게 활용할 수가 있을까 라고 한다면 재미난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정보들 표현해 주는 거 있죠.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방금 전에 보셨던 와치독스를 모티베이션해서 만들었던 영화가 인공지능에 관련된 영화였는데요. 게임 화면들이 막 들어와요. 프리크라임이라고 되게 유명한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래서 소리 좀 줄이면
중간부터 시작한 게 아니네요. 잠깐 영상을 보자면요. 이 요소 마치 영화에서 보는 이러한 요소들을 내가 VR 공간에다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한번 연구를 해보고 저희도 부분적으로 활용을 할까 하고 표현을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면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예, 보면서 이런 거. 이런 표현 기법들.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건축 정보, 내가 갖고 있는 전시 공간의 정보들을 재밌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 영화는 안 지루하잖아요. 예, 그런 거를 찾아가는 재미. 그리고 어차피 이 유니티 안에도 게임용 카메라도 있고 다 있는 거기 때문에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는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영화도 유튜브 찾으시면은 풀 버전을 공짜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그 다음 이렇게 쭉 하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델링 데이터도 넣을 수는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가구. 예, 아무거나 하나 더블 클릭할게요. 자,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내가 여기다 가구 모델링. 솔직히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네. 여기에서 유니티 안에서 모델링을 할 일은 없어요. 거의. 근데 기본적인 모델링도 다 큐브 일로 와. 해서 이 큐브 모델링 가져올 수 있고, 여기 보시면 얘가 화살표로 이렇게 무빙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얘가 로테이션이에요. 확대해 보면 F키 누르면 되겠죠. 얘가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돌리기도 하고 이쪽으로 돌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하면서 다 설명드릴 거예요. 요거 누르면 스케일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보세요.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얘를 돌릴 거야. 근데 얘는 지금 로컬로 돌아가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알트키 보시면 지금 이 큐브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로컬이라고 돼 있어서 그래요. 요거를 클릭해주면, 네, 글로벌 로컬 이런 게 있어요. 해주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요. 이게 뱅글뱅글 도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속성창에서 감해 보세요. 돌릴 때 여기는 요 속성창을 보면 이게 막 움직이죠. 이렇게 수치가 저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실습의 마지막으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지금부터 배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제가 첫 시간에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이 유니티에서 볼트라고 하는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SS토어에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 볼트라고 이런 누구든지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예,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임포트를 여러분 다운로드 하셔야 될 거예요. 로그인 하시고 다운로드. 이거 로그인하는 걸 제가 설명 안 드렸나? 이거 각각 어카운트 계정 만드셔야 돼요. 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원격으로 도와드리던가 추가 영상,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영상을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아마 로그인 계정 만든 거 누군지 할 줄 아니까 임포트 하시고요. 임포트 눌러요. 네, 계정을 이게 임포트 할 때 동안 임포트하고 설명드릴게요. 자, 임포트 하게 되면 임포트 다 된 것 같아요. 벌써. 자, 계정 혹시 여기 만들어 가면 여기 제가 사인아웃 잠깐 해볼게요. 사인아웃. 로그인을 안 만들면 다운로드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사인인 한 다음에 여기 만약에 로그인 정보가 없으면 새로 만들기 아이디로 만들어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있으니까 83 시작해야 뭐 구글로 로그인 할 수도 있고 다 상관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이제 로그인해서 저는 임포트를 했고요. 이 툴스에 가보면 볼트 인스톨하는 게 있어요. 인스톨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임포트 하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저희를 깔아줘요. 설치를 해줘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넥스트 누르면 돼요. 여기 휴먼 네이밍, 프로그래머 네이밍이 있는데 저희는 프로그래머 네이밍으로 할게요. 둘 다 솔직히 별 차이 없어요. 네. 요거 눌러주시고 지금 요새 볼트를 유니티에서 인수를 하고 나서 전폭적으로 이제 앞으로 엄청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제너레이트 눌러주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 스터디해도 아주 늦지도 않고요. 예, 제가 어 어제 재밌게 봤던 한국말로 된 볼트 강좌 사이트가 있어요. 이 골드 메탈이라고 하는 유튜버 계정인데요. 여기 분이 아마 유니티 코리아 소속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상당히 볼트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재밌게 잘 해놨고 전 다 봤어요 어제 하루 만에. 제가 볼트를 전 사실 C샵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찾다가 저도 어제부터 시작했어요. 예. 2012월 15일이니까 어제 저도 처음 깔아봤어요. 근데 쉽더라고요. 예, 저도 스터디를 하면서 저도 좀 뭔가 가르치면서 저도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도 처음 하는 거지만 한번 재미나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방금 전에 볼트를 설치를 했죠. 볼트를 설치를 했으면 여기 윈도우에 가 보시면 이제 여기 그래프 인스펙터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이렇게 요거. 그다음에 게임 뷰라고 되어져 있는 건 여기 위에 탭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프 인스펙터를 우선 꺼내놓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툴스에 볼트에 여기 있군요. 윈도우에 툴스에 볼트가 아니라 윈도우에 그래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볼트가 볼트를 활용하는 창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쓱 하셔가지고 이 밑에다가 배치 해주시고 이렇게 배치하면 안 되겠어요. 네, 이 위에다가 배치해주고 이렇게. 그다음 인스펙터는 옆에 창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게요. 이 두 개가 친구거든요. 그리고 윈도우에 꼭 필요한 애들이요. 두 개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베리어블이라고 있어요. 베리어블 클릭해서 꺼내주시고 이것도 이 콘솔에다가 배치를 할게요. 네. 자, 이렇게까지 하신 다음에 이제 볼트는 다음 영상 때 초반에 살짝 다뤄볼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계속 쓸 겁니다. 여기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플레이 버튼을 딱 눌러보면 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죠?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씬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큐브에 대한 그 플레이 신 게임 뷰에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플레이를 꺼주시고요. 그 다음 카메라 씬뷰에서 카메라를 눌러주시고 카메라가 지금 저쪽에 어느 공간인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게임 씬뷰에서 보고 있는 장면을 게임 뷰에서 보고 싶으면 이 상태에서 메인 카메라를 눌러주시고 이걸 반드시 눌러줘야 돼요. 그 다음 게임 오브젝트에 얼라인 위드 뷰 현재 보고 있는 뷰에 맞게끔 이 메인 카메라를 얼라인 시켜줘 해주시면 자 플레이 버튼 이제 눌러볼게요. 눌러보시면 지금 이쪽 안에 빛이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 안에 큐브가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왜 여기는 이게 뷰가 플랫하게 잘 보이는데 왜 게임 뷰에서는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냐? 그 왜냐면 여기 안에 라이트가 없는데요. 저희가 라이트는 아마 이 다다음 영상에서 할 건데 이게 라이트 효과 이걸 눌러주시면 현재 빛의 효과의 상태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둡죠. 저희가 어두워요. 아직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게 라이팅 부분에 약간 그래도 빛은 좀 줘야 되니까 약간 빛의 세기를 올리고 여기 보면 제너레이트 라이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한번 눌러줄게요. 이렇게. 그러면 현재 뷰의 상태에 맞게끔 이 안에 있는 빛의 계산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이거 아마 금방 될 거예요. 저희가 왜냐하면 어떤 빛 세팅도 하지 않았거든요. 원래 빛 세팅이 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으니 잘 돼 보일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메인 카메라 뷰 한번 눌러보고 플레이를 눌러보면 사실적인 재질은 없지만 아직은 그래도 안에 있는 뷰 상태의 퀄리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거를 다시 1로 낮추고 이렇게 어느 정도 베리에이션을 주고 그때 베이크를
그래서 제너레이팅 베이크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이 객체를 딱 불러왔을 때 뭘 했었냐면, 모델에서 여기 보면 Generate Lighting Map UVS라고 하는 거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빛을 계산을 해서 빛을 미리 입혀놓는 거예요. 그래야 VR이나 게임이나 막 이런 게임이 실시간으로 막 되잖아요. 근데 빛 계산이 벌써 오브제에 다 돼 있기 때문에 연산 속도라든가 그리고 그 리얼한 체험 같은 것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영상부터 볼트, 아까 전에 한다고 했던 거 있죠. 볼트부터 이제 재질 입히는 것까지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